오늘 가장 큰 뉴스 그리고 어제 가장 큰 뉴스는 김건희 씨의 그러니까 경찰에서 이제 진술을 받은 거죠. 경호처 직원들로부터. 이재명 대표 쏘고 나도 죽고 싶다.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 체포 직후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에 김건희 씨가 경호처 직원에게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 라고 경호처 직원이 진술을 했다는 거야. 경찰에. 이거 매우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를 짚어볼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체포영장을 2번에 걸쳐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그렇죠. 이제 마지막에 성공할 때 이제 김건희가 경로에서 이렇게 경호처 사무실 와가지고 이 난리를 쳤다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를 왜 안 했냐라고 질책하는 거이면서 동시에 왜 총을 안 쐈냐? 이 얘기는 사람 죽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상.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가 벌리고 있는 이 내용들 너무나도 심각한 법 위반 사안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대통령조차도 직무가 정지돼가지고 제한적인 경우만 받는 상황인데 그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면서 가가지고 적극적인 왜 니들이 가서 막지 않았냐. 이 얘기는 본인에게 무슨 마치 실권이 있었던 것처럼 김건희가 그동안에도 행동해온 거 아닌가? 라는 그 좀 잔영이 보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멘트 자체도 뭐 이재명 대표도 쏘고 나도 죽고 싶다? 뭐 이런 식의 멘트들이 확실히 있으니까 결국에는 지금 영장에도 이 내용들이 지금 기재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든 직간접적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너무나도 참 충격적이고 참 김건희라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된 것을 저는 이 발언으로도 또 한 번 확인하시지 않았나. 좀 충격적인 내용이죠, 사실은. 이 그 중앙경향에서 정용인 기자라고 있어요. 상당히 좀 원숙한 기자인데 정용인 기자가 집요한 기자예요. 예, 아주 집요하신 분이야. 예, 집요하죠. 나이 연배가 저랑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자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인데 김건희 국정 개입 아직도 오리무중이라는 기사를 중앙경향에 썼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누구 뭐 어디에서 막 익명으로 전해 들은 게 아니고 김건희의 아주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쭉 김건희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왔는지 그거를 쭉 증언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기사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중앙경향 참조하시면 되고요. 정용인 기자의 김건희 국정 개입 아직도 오리무중. 요것도 이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주관경향이 지금 김건희 여사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지인을 접촉을 했는데 그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관계를 맥베스 부인 햄릿의 맥베스가 나중에 파면하죠. 근데 맥베스는 윤석열이고 맥베스를 파면로 이르게 하는 맥베스 부인으로 김건희 여사를 지목을 했다는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대통령실은 여사가 다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여사가 관심 갖는 건 100% 여사 위주로 돌아간다. 그래서 많이 싸웠다. 왜 삼청동 안가에서 개업 모의를 했겠냐. 한남동이 아니고 여사가 알면 이래라 저래라 코치하는 것이 듣기 싫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열받아 나가서 새벽 3시까지 술 마시다 들어간 적도 있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사실 이제 의혹으로 알고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사실은 이 내용도 정영인 기자도 잘 알겠지만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도 굉장히 나무랐었잖아요.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은 이거 다 알고 있었거든. 이제야 이제 그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과 전혀 무관한 주간지 기자가 이런 거를 쓴다는 게 이런 것도 좀 문제라고 봐요, 사실은. 네.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것들 누차 지적해 왔던 것들이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사실은. 예, 단순한 의혹이 아니고. 그러니까 김건희의 국정 개입 뭐 상황 논란은 이제 다 정리가 끝난 것 같고요. 그렇죠. 녹취까지 다 나와버렸으니까요. 근데 지금 뭐 여러 가지 그런 둘 사이만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밖에서는 알 수 없었지만은 그렇죠. 뭐 말씀하신 대로 경호처 직원들이라든지 뭐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은 그 정보에 접근을 늘 했었을 테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까지도 이제 사후적으로 보강이 되면서 이제 모든 그 만악의 근원이라 그러죠. 그게 이제 김건희로 수렴이 되고 뭐 과거에도 이채양명주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이제 공짜까지 넣어서 이채양명 공주라고 하는 이 6대 의혹도 사실 다 화살표가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은 다 김건희를 향해 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수사가 안 됐을 뿐이라서 아마 이 부분은 우리가 추론했던 것들이 거의 사실로 맞아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김건희 씨가 아무런 뭐 역할을 한 게 없다 이 정권에서 그냥 조용히 그냥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그냥 조용히 그냥 살았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아닌 걸 아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이제 오해가 있을까봐 예. 아니니까 이제 이 전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정말 그 대통령의 배우자로만 살았으면은 지금 자기 남편이 잡혀가는 마당에 자기 남편이 막 체포가 돼갖고 잡혀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경호처 사람한테 총이라도 쏘지 그랬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봐요. 열받아가지고. 예? 그러면서 뭐 무슨 뭐 험한 말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게 돌발적 발언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수사기관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뭐 그때 흥분했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발언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발언이 정말 무섭고 섬뜩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김건희 씨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심지어 경호처에도 경호처 사람들이 김건희 라인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정의 모든 부분에서 김건희 씨의 입김이 닿지 않은 부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수차례, 뭐 수십 차례 그렇죠.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계속해서 확인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의 이 윤석열이 체포될 때 이 발언이 이 경호처에 있는 직원들에게 총을 왜 갖고 다니냐 이럴 때 쓰라고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발언이 김건희의 발언. 예, 그냥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냥 울면서 그냥 한 맺힌 무슨 그냥 뭐 의미 없는 그냥 소리를 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 정말 어떤 그동안의 경호처의 지시를 사실상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총을 사용하라는 어떤 의미로 지시를 한 것 같은 그러한 의미가 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뒤에 무슨 말을 한 겁니까? 이재명 대표를 쏘고 싶다. 쏘고 나도 죽고 싶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지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굉장히 엄중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이 발언이 그냥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과잉 충성화되어 있는 경호처 내에서 이런 발언이 그냥 김건희가 화가 났나 봐 이러고 넘어간 거냐 아니면은 구체적으로 무슨 준비를 하거나 뭐 이런 거냐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계엄은 본인들이 윤석열 씨가 일으켰는데 이거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씨가 체포되는 거하고 사법적으로 체포되는 거하고 이재명하고 무슨 관계길래 이재명을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이재명이 어떤 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본인은 정치를 하고 있고 아니 근데 이재명은 정치적으로 저는 적이다. 그들이 같은 세계관을 공유한다는 게 여기서 드러난 것이죠. 윤석열이 우기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서 이 국회가 권한을 남용하고 국회가 그 종북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반국가 세력과 주권 침탈 세력이 뭘 해가지고 그거를 내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이 구국의 심정으로 뭐 계엄을 선포했다 이따 이 소리를 했는데 지금 뭐 그것의 세계관을 공유를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결국 사태가 이렇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남편이 잡혀가게 된 이유를 지금 야당에게서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심리를 지금 거기서도 투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세계관을 그 배우자라고 하는 김건희도 똑같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고. 근데 이걸 세상에 경호처 직원한테. 그렇죠. 그러면은 저런 얘기를 김건희라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 전화를 걸고 뭐 메시지를 보내고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예. 저런 식의 얘기를 경호처 사람에게만 했겠습니까? 여러 군데다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할지도 모르고. 경호처 직원 공무원이에요.
이런 굉장히 경솔한 거죠. 공무원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영부인이 있어? 이런 윤석열식 세계관을 예. 여러 군데다가 지금 얘기하고 여러 군데 퍼뜨리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그 공동의 적으로 이재명, 한동훈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과 김건희가 뭐 이견은 있겠습니다만은 둘의 공통의 이익은 결과적으로 정권만 더 연장시키거나 뭔가 본인들의 권력만 지위를 더 유지시키면 다른 문제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검찰도 장악했고 경찰도 장악했고 경호처 다 말 잘 듣는 딸랑이들 만들어놨는데 그렇죠. 저 둘에게 유일하게 눈엣 가시 같은 사람들이 당 내에서는 한동훈이고 그 반대를 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인 판에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만 없으면은 정권 재창출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아니, 민주당에서 그 다음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 빼고 이 정권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윤석열과 김건희의 관점을 우리가 내재적으로 접근해 본다면은 예. 눈엣 가시인 거죠. 본인들의 이익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눈엣 가시가 이재명 대표 아닌가.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뭐 총을 사용해서 뭐 어떻게 저렇게 한다?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을 가서 늘공들 앞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너무 무식하거나 아니면 너무나도 과도한 나르시시즘적 그 자신감이죠. 내가 이런 말 맘대로 하고 다녀도 뭐 나는 무사할 거야 라는 완전히 거의 미치광이 전략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짚어 봐야 될 건 이게 이제 법적으로들은 문제가 될 것 같은 게 윤석열 씨는 대통령이었고 그다음에 윤석열 씨도 야 총이라도 안 되면 총기라도 써라라는 말을 했었고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쓰면 안 되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경호처 직원의 진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똑같은 메시지를 사람들이죠. 체포 직전과 체포 직후에 했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이거는 부부가 쌍으로 특수 공무집행 방해를 한 거 아닌가. 법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그 교사도 되고요. 네.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도 교사가 되지만은 되는 거잖아요. 살인죄의 교사도 될 것 같아요. 총이니까. 아니, 총이나 칼을 쓰면 당연히 죽죠 사람이. 특히 총인데 이게 뭐 총을 맞아서 뭐 안 죽는 부위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총칼을 활용해서 제압해라라고 했다 그러면은 뭐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는 당연히 되는 거고 그렇지. 조금 더 그 내용을 더 들여다는 봐야겠습니다만은 뭐 이건 뭐 살인 예비 음모나 교사까지도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들을 꾸몄던 거죠 뒤에서는. 그리고 경호처에서 실제로 준비했던 총도 기관총이야. 당연히 죽죠. M7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재원을 찾아보니까 독일제야. 독일제인데 아휴. 독일제인데 장갑도 뚫더라고. 왜 기관총이 장갑 뚫어서 장갑차 안에 있는 그 병사들을 죽이잖아요. 그런 기관총이더라고요. 그 기관총을 준비를 아니 그 김정은이 해라 옛날에 해놨었다는 거야. 김정은이 옛날에 처형할 때 많이 썼던 게 기관총 같은 거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